중국 경제 흐름, 주목할 뉴스들 그리고 관심 기업까지 차이나TV에서 알아봅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메이투안, 이 기업도 중국 당국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제 중국 최대 이커머스 사업자인 알리바바에 이어서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투안이 이제 강화된 반독점법 규제의 새로운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투안이 가맹점들에게 자사와 그리고 경쟁사인 으얼러머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였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6일 즉 이번 주 월요일 메이투안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서 감독 당국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메이투안은 현재 중국 딜리버리 시장의 약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메이투안이 양자택일을 강요할 시에 이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메이투안은 점주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이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경쟁사에도 똑같이 입점을 할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하여서 메이투안을 통한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산하의 딜리버리 앱 얼러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양자택일 관행에 대해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얼러머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사 매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이제 올해 난 바 있습니다. 올해 저장성 진화시의 중국법원과 장수성 화이안시의 중국법원은 각각 메이투안으로 하여금 얼러머 측에 약 한국 돈으로 1.7억 원과 그리고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 메이투안의 주가가 악영향을 받았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까지요? 네. 네,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이 이제 많이 변화를 하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새로운 규제 감독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지금 메이투안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작성했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의외였던 점은 이제 반독점법 행위 조사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온 다음 날인 27일에는 메이투안의 주가가 오히려 2.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알리바바의 주가가 반독점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 확정된 후에 6.5%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처벌이 발표되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처벌 수위도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메이투안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알리바바가 똑같은 양자택일 관행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된 시점부터 규제 리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월 고점 대비해서 4월 27일 기준으로 약 3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제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받았던 처벌 수위가 예상 대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벌금 상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가량이었는데요. 4%가량밖에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규제 당국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의 규제 기업에 대한 얘기했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 기업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리튬 회사 강봉 리튬입니다.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리튬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는 핸드폰과 카메라, 노트북에 사용이 됐다가 충전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기차가 일반화되면서 리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리튬 수요에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점점 매출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강봉 리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9조, 매출은 2,7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와 뉴욕의 앨범알의 경우에 는 사실 리튬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15조 5,4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멜버말의 경우에는 9,7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탐색해봤습니다.
예,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 강봉 리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앞에 강봉이 붙어가지고 뭐 철강 이런 거 같으니 결국 리튬이 주목이네요. 리튬이랑 이제 2차 전지 소재일 텐데요. 기업에 대한 소개 추가적으로 조금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최근 실적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강봉 리튬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등 리튬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중국 1위 리튬 정제 업체입니다. 중국 국내 주요 자동차 배터리 업체는 물론 테슬라, LG화학 그리고 BMW 등 글로벌 기업과도 장기적인 리튬 소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서 안정적인 매출 및 이제 사업 기반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코로나19 이후 ESG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제 리튬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이제 전기차, 가전제품, IT 디바이스용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강봉 리튬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1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6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1분기 매출액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 이제 중국의 경우 작년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판매 지원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리튬 소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바 있고 이로 인해 강봉 리튬이 이제 생산 능력 대비 이제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를 입어서 연중 이제 실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강봉 리튬이라는 중국 기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봉 리튬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뭐로 잡으셨습니까? 예, 강봉 리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네. 리튬 배터리 산업 내에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강봉 리튬은 이제 2000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창립될 당시에는 이제 리튬 전지 공급 사슬망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리튬 소재 가공 업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사슬망에서 이제 업스트림, 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리튬 자원 개발 및 채굴업에도 진출하였고, 또한 다운스트림,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까지 섭렵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지 공급망 내에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현재 이에 준하는 공급 사슬망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기업은 강봉 리튬과 이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 알버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각 단계별 사업에 가진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원재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장시성과 그리고 호주 세 곳의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고, 또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도 리튬 광산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튬의 소재 가공에 있어서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중 주로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분야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위여서 전 세계 캐파의 약 28%가량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로 24%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운스트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익성은 보장되지 않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에 다수 투자하고 있는데요.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활용되는 TWS 배터리, 그리고 낮은 가격과 높은 효율로 주목을 받고 있는 LFP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폐 배터리 회수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025년까지 중국 전기차 폐 배터리 발생량은 매년 40%가량 증가하여서 73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70%가량의 폐 배터리가 재활용된다고 가정할 시 2025년 중국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업체들도 폐 배터리 사업 이제 좀 모색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보면 리튬 광산에서부터 배터리 생산, 재활용까지를 수직 계열화를 한 업체라는 거고요. 강봉 리튬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네.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자동차 중 50%를 이제 전기차 그리고 50%를 하이브리드 차로 바꿀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EU 전기차 시장 부상 역시 리튬 배터리 산업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바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전기차 모델이 65개 출시되었는데 이는 중국 시장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모든 신차의 58%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비중의 20배의 수준입니다. 강봉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전기차 전환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1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도 이제 천재 리튬, 야화 리튬, 롱호이 리튬 등 경쟁력 있는 리튬 가공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2위 기업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과 강봉 리튬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은 이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강봉 리튬은 다른 리튬 소재 생산 기업들과 대비하여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 워낙 뭐 중국 자체가 배터리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뭐 CATL 같은 경우 규모로 밀어붙이는데요. 강봉 리튬이라는 기업이 뭐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차이나TV SK증권 자산전략팀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 중국 경제 상황, 그다음에 강봉 리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